네, 8시 34분입니다. 하태민 경제TV. 오늘은 개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서울은 오늘도 비가 오는데요. 다행스럽네요. 이 비 다음에 사실은 어제까지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바로 아주 강력한 황사가 오는 걸로 예보가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비가 오늘도 오니까 황사가 그래도 좀 씻겨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내일까지는 황사 영향이라니까 마스크 같은 거 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대신 공부를 해서 우리 애청자님을 펀더멘트 이상으로 만들어드리는 방송, 여러분을 합리적 판단으로 하시도록 도움드리는 방송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출발이 좀 괜찮다 싶었는데 네. 자, 어제 보시겠지만 어제 미국 시장이 처음에 플러스 출발하길래 괜찮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요. 12시 15분 정도, 여기 한 12시 15분 정도였는데요. 이때부터 고꾸라지더니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오호, 이 원봉이 참 아프네요. 딱 보시다시피 그래서 4월 들어서 근근히 음봉이 생겨도 또 양봉이 생기면서 근근히 버텨왔는데 뭔가 좀 힘의 추가 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틀 연속 지금 1%대 하락이거든요. 요게 올 연초에 1월 2일, 3일 개장일하고 그 다음날 빠진 이후 가장 처음입니다. 1%대가 연이틀 빠진 것도.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미국 증시도 그동안 조정을 역시 마무리 짓는 국면이 아닌가. 다만 엊그제 제가 데일리에서 분석해드렸지만 엔비디아라든지 AI가 이제는 2007년, 8년부터 모바일 혁명이 시작됐듯이 이제는 AI 혁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기세가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막 맥없이 꼬꾸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조정을 받더라도 박스권 무난한 조정 정도가 아닐까. 엔비디아도 이미 보면요. 지난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엔비디아 횡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조정에 진입했고, 그 다음에 강했던 종목이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은 여전히 좀 싱싱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뭐 중기 조정 국면으로 좀 들어가더라도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상식적인 조정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또 데일리에서 분석했다. 지금은 명암이 분명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안 되는 집은 안 됩니다. 테슬라 같은 집은 또 어제 직원들 한 10%를 감원하겠다 나오면서 테슬라 고꾸라지고 있는데, 테슬라 흐름을 보면 올 들어서 뭐 전혀 미국 나스닥의 강세를 느끼지 못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힘이 없고, 결국 이렇게 주가가 전개되는 이유는 제가 예전부터 분석해 드렸지만 중국 비중을 계속 낮춰야 되는데 중국 비중을 낮추지 못한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지금 10%가 1분기에 10%가 아이폰 10%가 출하량이 10% 감소했다 했는데 중국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은 1월 1일부터 애국주의 교육법이 학교뿐만 아니라요, 기업체, 관공서, 기업체까지 다 하면서 이제는 그냥 마치 어제는 또 중국 연예인 한 사람이 아이폰을 막 아이폰 매장 앞에서 땅바닥에 두드려 부시는 영상이 또 해서 엄청 또 중국의 애국주의 열풍에 또 한번 불을 지피는, 그래서 너나 애국자다 막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은 그런 분위기, 문화 대혁명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점점 혁신 없고 중국으로부터 탈중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 모양이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모레퍼 CP나 LG생활건강 같은 게 주가가 약한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쪽은 어제 리비안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분명하다. 그래서 원래 시장은요, 전체 시장을 두고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 시장이 어째서 종목이 어떻습니다. 보다는 각 AI 테마, AI 열풍을 이제 AI 혁명을 선도하는 기업과 AI 흐름을 타지 못하는 기업 이렇게 나누는 게 맞겠는데요. 자, 미국 시장 어쨌거나 어제 미국 시장 분위기 봐서는 오늘 우리 시장에 심리적으로 안 좋겠죠. 어제 나스닥이 1.8% 하락했으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 심리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더 큰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 달러 강세가 해서 엔화가 154 달러당 154엔. 참 일본도 옛날의 일본이 아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중동이 저렇게 국제 정세가 시끄러우면 예전에는 엔화는 안전자산이다 해가지고 달러하고 엔이 강세를 보이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이제는 엔이 그런 위치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엔이 지금 34년 만에 지금 최고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오늘 우리 시장도, 오늘 우리 외환 시장도 영향을 받겠죠. 달러 강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면 가장 우리한테 안 좋은 거는 수급이죠. 외국인들이 그동안 외국인들 우리 시장 엄청 샀는데요. 지금 지난 10년 동안 평균을 내보면요.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지난 10년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외국인들을 많이 사줬는데 어제는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 순매도로 돌았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한차선 때문에 지금은 사기가 영 끓여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는 늦추고 매도는 서두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단 심리적으로 나스닥이 어제 1.9% 빠지니까 이게 영향을 줄 것 같고, 두 번째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 분명한 거는 뭐 큰 폭 순매수할 가능성은 없는 환경입니다. 오늘도 순매도를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외국인이 없는 수급에서 과연 우리 시장이 오늘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오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동 분쟁이나 미국 경제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여전히 건강하다 보니까 달러 강세 요인들이 우리 시장에 부정적으로. 그래서 어제 사실은 우리 시장이나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오전에 약세 출발했다가 점점 낙폭을 줄이는. 그래서 어제 이스라엘이 거의 99% 요격했다 그랬죠.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날아오는 게 한 5시간 걸리니까 당연히 그런 건데, 그래서 별다른 피해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바이든 대통령이 네가 보복하는 데는 우리 개입 안 할란다. 방어하는 데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도와주는데, 그래서 보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그래서 이스라엘 좀 보복하지 않겠어? 이런 안도감, 이런 것들이 어제 있는데요. 이스라엘 택도 없죠. 이스라엘은 보복하겠다. 어떤 식으로 보복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연하겠죠. 이런 거 보복 안 했으면 지금까지 뭐, 4차 중동전까지 안 했겠죠.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제정세도 국제정세지만, 지금 우리 정신은 환율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건강한 미국 경제, 그래서 미국은 지금 또 하나가 국채금리가 쭉 올라갔잖아요. 특히 이달 들어서 강하게 올라가는데 항상 이 금리와 주가는 반비례 하는 경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달에 나스닥이 주춤하는 이유도 이 국제금리 강한 상승.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나스닥 국제금리가 올 작년 12월부터 올해 들어서 계속 상승 추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주식시장은 이 아랑곳 없이 버텨왔는데 4월 들어서 국제금리 상승폭이 가팔라지니까 나스닥 시장도 주춤, 휘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물 건너갔다. 지금은 이제 7월에나 해줄까 한데 이제는 올해 금리 인상 없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금리 인상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야? 이런까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달러 강세 요인으로 돼서
우리한테는 상당히 부정적이죠. 여기서 만약에 중동 분쟁이 격화돼서 유가까지 올라가, 유가는 아직 괜찮은데 유가까지 더 올라가 버리면 기본적으로 이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이게 인플레 아닙니까? 우리나 일본이나 다 뭐 다 수입하잖아요. 수입하니까 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 요인이 되는데요. 참 우리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겠네요. 이제 뭐 굽네 치킨도 가격 올린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결국은 외국인들이 어제 순매도로 돌아섰는데 오늘도 어떻게 될지 오늘 순매도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야무지게 순매수할 환경은 아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대만은 엄청 팔죠. 외국인들 엄청 팝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를 사고 있는데 지금은 지난 3월 한 20일부터 이런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보다 대만을 좀 선호했는데 지금은 대만을 줄이면서 우리나라에 대거 들어오는 결국 어떻게 보면 TSMC 매력보다는 이제 메모리의 매력,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매력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전성시대는 제가 누차 강조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에 SK 하이닉스는 꼭 넣어 두셔야 됩니다. 투자 감각 유지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오늘 시장은 뭐 안 좋을 거는 출발도 안 좋을 거고 말씀드렸듯이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나스닥이 1.9% 하락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약세 출발이고 두 번째 수급 측면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매매를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물론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종목 장세가 전개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시겠지만 4월 2일부터는 하락 종목이 지금 굉장히 일방적으로 많은 상황이라서 지금은 가격으로 뭐 종목 정책 화려하게 전개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유동성 확대를 늘 하시고 매매를 할 때는 초단타만 하는 걸로. 그래서 항상 유동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어제 방산주 지금은 뭐 대세 상승에 들은 방산주를 핵심만 정도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간단히 시대적 역사적 흐름 사실 우리 때 80년대 후반 1980년대 중후반에 고르바초프 이분이 참 우리한테는 인상이 강하게 박혔는데 결국은 그분의 어떤 실용적 정책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90년대 초반에 구소련이 완전히 해체돼 버렸죠. 해체되면서 그때부터 평화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마오쩌둥 장점인 마오쩌둥이 아니라 장점인 후진타오까지 가면서 그때는 중국이 개혁 개방, 중국도 개혁 개방 아니었습니까? 고성장하던 시대 참 유례없는 전 세계적 평화의 시대가 접어들었었는데 결국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가 구소련을 부활시키겠다. 독재제들은 항상 이렇습니다. 시진핑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목 지금 하지 않습니까? 중화민족의 부흥을 외치면서 푸틴도 구소련 영화를 되찾겠다. 그래서 2014년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한 후에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유럽에서는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전면전이 발생을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본토를 직접 공격한 거 이것도 굉장한 이슈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전면전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시진핑이 지금 중화민족 위대한 부활 중국 뭐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과 푸틴의 야욕 전 세계는 이제 통제할 수 없는 갈등 양상에 진입해서 각자 도생입니다. 저마다의 국력을 길러서 군사력을 길러서 지키는 수밖에. 그래서 방산업계 호황 이런 건 우리 김정은이가 참 고맙다고 해야 되나요? 전 세계는 평화의 시대를 보냈지만 김정은이는 우리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 도발이라든지 계속 저렇게
신경 거슬리게 하니까 우리의 방위 산업은 계속 유지 발전시켜 온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폴란드도 정권 바뀌면서 처음에는 우리랑 대규모 계약했던 거를 뭐 다시 재점검하겠다 막 그랬다가 지금 쑥 내려갔죠. 지금 한 대라도 빨리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미 최근에 그 나토 장군 하나가 우크라이나에서 자포리지아에서 죽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미 나토 군들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방사는요 이제 제가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완성품하고 부품. 그리고 완성품 중심으로 가야죠. 지금 제일 뭐 아시는 거는 K9 자주포는 뭐 세계 최고라고 인정받고 있고, 레드백도 호주에 이미 하고 있습니다. 보병 수송용 전투장갑차입니다. 그다음 넥스원이 지금 잘 나가죠. 천궁 이런 게 지금 이게 중동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완성품 무기로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이 좀 좋고, 현대로템도 K2 전차, 네. 한국항공우주 FA50 이런 쪽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쪽도 계속 호재가 터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은 완성품 무기라기보다는 네, 이쪽은 조금 그 모듈화된 부품에 해당하는 회사고, 풍산 요즘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요. 네, 포탄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조사에서 알려진 인포마크는 정확하게는 토리스 스퀘어죠. 토리스 스퀘어가 인수를 하면서 이제 입성을 했는데요. 드론 탐지 레이더. 그래서 이게 저는 상당히 포인트죠. 지금 드론이 왜 문제가 되느냐. 네, 우리 드론 탐지 레이더의 기준은요, 중국의 DG4입니다. DG4의 팬텀4를 기준으로 합니다. 팬텀4가 네, 35cm예요. 그러니까 새보다 작죠. 새도 독수리 이런 거는 날개 핀 한 1m씩 하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거를 감지하는 게, 지금까지는 이걸 감지해야 할 레이더를 만들 이유가 없었죠. 예전에 드론이 없을 시절에는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떨어진 비행기, 미사일 이런 거를 감지하는 게 그런 쪽으로 기술이 집중됐었는데, 드론이란 게 생기면서 우크라이나에 막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드론을 탐지하는 레이더가 필요해졌습니다. 전혀 다른 영역이죠. 기존의 레이더를 해버리면 새떼하고 구별을 못해서 오작동이 엄청나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고마운 게, 참 이것도 김정은이한테 고맙다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2014년에 네, 그때는 무인기라 그랬잖아요. 드론이란 그러고, 무인기가 그 백령도에 떨어진 거를 우리가 발견을 하고, 아, 북한이 이 짓을 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일찍부터 우리도 이 조그만 물체를 탐지하는 레이더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우리 애청자님 정도밖에 모르죠. 시장은 잘 모릅니다. 근데 토리스 스퀘어를 여러분이 뭐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워낙 자료가 많이 나와서 네,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완성 문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 10조 이제 대인데 계속 저는 더 늘어나리라 봅니다만, 풍산과 인포마크가 시총이 좀 상대적으로 좀 작다. 풍산은 지금 또 구리 가게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이래저래 좋은 상황이고, 부품사들도 보니까 S&T 다이내믹, 네, 요게 K2에 들어가는 변속기입니다. 요게 좀 그동안 말이 많았죠. 이 변속기를 엔진과 변속기를 같이 보통 하는데, 엔진은 현대 모비스가 아마 만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K2 전차에. 자동 변속기를 그동안에 독일 걸 썼거든요. 이게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개발하는데 독일도 한 20년 걸렸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들은 얘기니까 S&T 다이내믹 상당히 좋은 자동 변속기를 만들었는데, 우리 국방부에서 누군가가
독일제를 계속 쓰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턱없는 그 내구성을 요구를 해가지고 결국 이게 튀르키예에 가버렸죠. 튀르키예도 우리 이 K2 전차하고 라이센스를 해서 비슷한 걸 만들죠. 거기에 자동 변속기를 먼저 공급해서 지금은 이제 4차 우리 국내 K2 전차 이제 곧 양산에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이걸 쓸지 모르겠어요. 일단 튀르키예는 이미 쓰고 있습니다. 참 황당한 일이 벌어져 버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S&T 다이내믹스가 그래서 부품사 중에는 S&T 다이내믹스가 좀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있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i3 시스템은 꼭 전차 포수 조준계인 건데 적외선 영상 센서를 꼭 여기만 쓰는 건 아닙니다. 자, EM 코리아는 네, 그 일단은 부품 박격포 이런 거 만들죠. 부품사는 있는 게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봤더니 자본금이 그래도 아무래도 작은 게 나은데 LIG 넥스원, 풍산, 인포마크 등이 자본금이 조금 작고 하나 시스템 자본금 엄청 크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래서 제끼어서 제가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자본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자본금이 적다고는 크다고는 하기도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애매한데요. 근데 실제로 이 회사는 이 주식 소각을 많이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자본금이 매력적인 편입니다. 그 다음에 i3 시스템이 자본금이 작고 유보율이 높아서 부품사 중에는 i3 시스템이 뭐 올해 좀 많이 올랐죠 최근에. 실적은 근데 방산품은요 실적은 그렇게 의미는 저는 있다고 보진 않는 게 이게 다 국가 기밀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우디에 우리 천무 보고 우리가 사우디에 사실은 이런 거는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사우디와 천무 공급 계약을 공시가 없었는데 지난번에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일선 시찰할 때 천무가 그 배경 화면에 나와가지고 언제 저게 갔지? 네. 그래서 뭐 한 3년 전에 수출하고도 3년 후에 계약 맺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사실은 방산 쪽은 실적보다는 그 업황이라 할까요? 방향성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다들 지금 뭐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다 괜찮아요. 다 괜찮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도 좋고 네, K2 전차 좋고 FA 공급기 50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죠. 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안의 시급성, 네, 풍사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포탄이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포탄을 뭐 그래서 지금 EU가 100만 발 우크라이나에 원래는 다음 달까지 100만 발 공급해 주기로 했는데 그거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산 풍산의 포탄, 그다음에 인포마크의 드론 탐지 레이더. 제가 드론 탐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꼭 군에만 쓰이는 게 아니다. 네, 민간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 좋은데 위에 한다면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풍산, 인포마크 요렇게가 좀 좋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분석이고 상식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인포마크 보시면 이중 용도 품목이라는 게 군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군납하는 무기들은 이중 용도 품목이 될 수가 없죠. 또 민간인 무기가 필요하지도 않고. 근데 이 드론 레이더는 이중 용도 품목으로 왜냐하면 자체 돈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럼 이중 용도 품목이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현지 조립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해외 공급하기가 참 만만치 않은데 현지 조립이 그러니까 핵심만 국내에서 만들고 함체 이런 껍데기라든지 이런 거는 현지에서 한 51% 이상 하면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매출이 용이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포스코 공장, 뭐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화학 공장 이런 거는 이제 다
대비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북한의 무인기도 그동안 우리 많이 왔다 갔다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사우디도 지금 자기 상공위에서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람코 정유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다 방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산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J1 HPSP가 5주에 매가 한다. 제가 그 HPSP는요. 지금 봐드릴게요. 그럼 30초 후에 개장 방송 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